네, 저는 보통 몰빵으로 해요. 네, 농담으로 이제 빤스 팔아서 투자해야 된다. 최근에 뭐 그 파가야 잡주 산 거 말고는 잡주를 몰빵을 한 거죠. 네. 예적금을 아예 안 하고? 네, 이번 달 카드값 겨우 냈어요.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 대출 껴 있거든요. 한 7천 정도는 대출이에요. 아니에요? 신나잖아요. 아 진짜? 한 30% 먹었나? 지금도 이제 그 저기 기록 남아 있거든요. Young and Rich Show kicking off right now. 오늘은 조금 특별한 투자자분을 모셨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늘 상위권, 시장 분위기 파악도 빠르고 레버리지 상품,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개별주 등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에 올인하신다고 합니다. 몰빵형 투자자 지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헬스케어 업체 아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시드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시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좀 몰빵형 투자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몰빵형 스타일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건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주실 분이죠. 투자계의 젊은 큰손 노영래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처음 이렇게 몰빵형 투자로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되게 좀 성격 자체가 좀 화끈한 성격이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뭔가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원유라든지 아니면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일 처음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뭐고 또 그때 좀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사실 이제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17년도였거든요. 이제 스타트업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많진 않지만 작게 받았던 이제 소중한 월급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기차를 처음 타보게 됐는데 악셀 누르는 대로 이제 슝슝 나가고 성능이 되게 좋고 재밌다. 충전은 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 성능 자체만으로도 되게 전기차 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이제 전기차를 투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때 좀 수익률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투자했던 종목이 이제 배터리 주식이거든요. 한 20%? 이 정도 벌고 이제 대부분 이제 생활비로 쓰려고 이제 다 입절을 하게 됐는데 2년 있다가 켜보니까 막 몇백 프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아쉽지만 이제 그래도 내 안목이 틀리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막 유가가 막 130불 이렇게 올라가길래 이거는 유가 쇼시 마리오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국장에 있는 이제 그 원유 ETN이 있거든요. 한 60%까지도 보고 그 중간에 뭐 비트코인 뭐 18년도에 뭐 붐 해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고 갑자기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다 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나락도 가보고 제가 이제 초단타를 조금 재미를 봤었어요. 하루에 막 샀다 팔았다를 막 3바퀴 돌려가지고 이제 1%씩 3번만 먹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막 거래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좀 역대 최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투자 원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 총 거래액이 이제 30억 정도 될 정도로 되게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잡주에 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지훈님의 목표를 고려한 이제 포트폴리오 해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훈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짜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몰빵형 그 자체예요. 저 이런 포트폴리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훈님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죠. 개잡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김치 묻은 주식은 좀 피해라.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가야인데 이름이 주변에 정보를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나 혼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외롭고 하니까 이제 내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빠가단이라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저 질문 있어요. 그 파가야 그 종목을 투자하면서 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트레이딩용으로 약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도하고 이제 도망가면은 그 파가단 분들이 분노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또 이제 제가 막 20% 올라갔을 때 팔까 말까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질러놓은 말도 있고 이제 빠가단 방장으로서 이제 그 빠가단 친구들을 이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를 한 30불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 갈 때까지는 이거 어차피 흔들리는 거 다 그냥 노이즈다. 혹시 이거 방장 자리를 그냥 딴 사람한테 넘기면 아니 왜냐면은 이게 좋은 종목이라 알겠는데 투자는 좀 유연하면 좋은데 본인이 내지른 말도 있고 방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때문에 약간 투자를 의리로 끌고 가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매매할 때 약간 제약이 생기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른 분에게 방장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방폭파를 시키든지. 텔레그램도 하세요? 아, 텔레그램은 안 합니다. 텔레그램은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아, 텔레그램은 사실 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소스를 좀 텔레그램에서도 좀 많이 좀 찾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텔레그램은 이게 운영진이 그냥 일대다로 그냥 쫙 뿌리는 거거든요. 텔레그램 운영 방 중에 너무 핀플루언서다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약간 기관이나 아니면 매니저 출신이 운영하는 좀 그런 텔레그램 방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좀 여기저기 이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가 보시면은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빠르게 좀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완전 꿀팁인데요. 저는 텔레그램을 그렇게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사실 뭐 여기에 그저 속슬 저거는 이제 5주 들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저기 물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찰대로 이제 보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0년물 미국 국채나 코덱스 나스닥 이런 거 산 거는 퇴직연금인데 DC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퇴직할 때까지 못 빼니까 좀 장기로 볼만한 거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언을 중간중간 해주셨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딱 보셨잖아요.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라고 하셨죠. 제 돈보다 은행 돈이 많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 하고 안 올라와 버리면 자본 잠식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본인의 매매를 제약하는 요건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질러 놓은 뭐 자랑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라든가.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번 수차례 성공하더라도 한 번에 박살이 나게 되면은 회복이 못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트레이딩을 잘 하실 거면은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장기 투자나 이런 쪽으로는 고려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근데 저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 따라 가지고 투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파가야 같은 소형주의 몰빵은 아무래도 너무너무 위험한 측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도 안전장치로 좀 확보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미 그 소형주를 택한 시점부터 손절 라인이 의미가 없고 본인의 감에 의해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멘탈이 흔들리면은 연쇄적으로 꼬이는 케이스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하나는 이거 그냥 하는 대로 계속 하시고 다른 하나는 장투용 계좌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약간 이렇게 장기 투자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나 투자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승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미국 외의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은 뭐 플랫폼 기업들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자기 나라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일단 미국 주식을 이제 선택하는 게 뭐 전체적인 승률을 좀 높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적정 1년의 적정 연수익률 목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적정. 다다익선인데. 없을 줄 알았어. 그냥 상황 보면서 돈 냄새 나는 곳으로 가가지고 돈 먹어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도 욕심이긴 한데 뭐 목표는 한 뭐 20, 25? 지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1965년부터 2024년까지 그 연평균 그 수익률이 19.9%긴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좀 복합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조금 이제 좀 무거운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긴 했지만 연에 20%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긴 하거든요. 다다익선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왔으면은 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목표도 한번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수익률 기준이 없다는 건 손실 기준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래쌤이 해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남았던 게 지금까지 쭉 잘 돼 왔지만 한 번만 이렇게 삐끗해서 물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 지금 신용대출도 껴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통장 나눠가지고 이쪽은 결혼자금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잘하고 계신데 두 가지 좀 제안을 좀 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트레이딩 계좌랑 그 인베스팅 계좌를 한번 이원화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좀 적성에 맞는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투자자님 지금 그 커리어의 정말 이제 그 첫 단계에서 연봉을 이제 좀 많이 높여가면서 좀 캐시플로우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본업 그리고 좀 커리어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인베스팅을 하면서 연봉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여기저기 질러놓은 것도 많고 막 여기저기 좋다고 막 소문냈던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락장에도 버틸 수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그것 때문에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 좀 줄이면서 주식과 좀 사랑에 빠진 걸 좀 경계하는 그런 좀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래쌤 모시고 몰빵형 투자자 지훈님 포트폴리오 한번 해보해봤는데요. 수익이 난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음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지요. 영앤리치는 당장의 수익보다 당신의 투자 생존을 함께 고민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투자가 처음이야 나만 따라와. 영리하게 투자하자 영앤리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각하는 그